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다 망해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에 회사에 조망이 걸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 영입한 대만 TSMC 출신 장상희 부회장, 리앙멍송 CEO, 양광레이 이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2달 사이 SMIC의 핵심 인력 3명이 한꺼번에 모두 회사를 떠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없음을 확인한 임원들이 일찍이 손을 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퇴사한 3명의 고위 임원 모두 대만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내 파벌 문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중국만 망하면 돼. SMIC는 지난 11일 장상희 부회장이 모든 지책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그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직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장상희 부회장이 SMIC에 합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심지어 장상희 부회장을 데려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과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감춰져 있던 내부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가장 민감한 증권사에서도 SMIC의 위기가 잘 드러나는데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한때 6%나 폭락했고 상하이에서도 장중에 5% 하락했죠. 중국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자.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장상희가 가방을 싸면 이미 망했다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장상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1년간 중국 반도체 기업 우한웅신 최고 경영자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장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HSMC의 생활은 악몽과도 같다고 묘사하면서 재빠르게 추노하였습니다. HSMC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노린 거대한 사기업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꼽히던 HSMC는 파산 절차를 밟으며 지난해 11월 지방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상희가 또 부랴부랴 짐을 싸자 사람들은 SMIC도 HSMC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SMIC는 지난해 12월 장 부회장을 부회장이자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미국 제재에 몰린 상황에서 해외 장비업체와의 거래를 뚫어줄 반도체 업계 거물을 내세워 중국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일종의 생존신고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장상희의 합류는 기존 SMIC 최고의 경영진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변수를 낳았습니다. 특히 장상희가 오면 나는 떠나겠다 라고 말한 리앙멍송 공동 CEO가 크게 반발하였는데요. 이처럼 경영직 내용에 주가가 폭락하며 회사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자 SMIC는 리앙멍송에게 연봉 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4배 이상 인상을 약속했고 40억 상당의 아파트 지급을 제시하며 그의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이는 장상희의 연봉 67만 달러의 2배 이상으로 장상희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둘 다 SMIC를 떠나버렸습니다. 또 SMIC는 과거 20년 동안 중국 본토파, 해외 유학파, 대만파 등 회사 내부 파벌 간 알력이 심하기로 업계에서 유명했었는데요. 이번에 사퇴하기로 한 3명의 임원들은 모두 대만파로 그들의 빈자리를 중국 본토파가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시진핑 묻었다. 나라 자체가 부정부패와 온갖 비리가 들끓는데 기업이라 해도 별 수 있겠습니까? 괜히 중국이 파벌로 망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SMIC의 실적은 매우 좋다. 무분별한 비판을 할 바에 한 매출 현황을 보고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쳐맞아야 할 말. 전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특별 호황기를 맞은 SMIC는 3분기에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3분기 매출은 14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 대비 30.7%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매출의 80% 이상이 55, 65나노미터 등 구형 반도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의 매출은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일 중국 매체 덴지공정 전지는 외부 시각과 달리 중국에서 가장 부족한 칩셋은 14나노미터,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 제품보다 55나노미터 공정 제품이라며 이 제품은 자동차, 전자를 비롯한 폭넓은 산업에서도 사용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애써 포장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기술력이 없다는 걸 애둘러 빙빙 돌려가며 말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7나노미터 공정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TSMC뿐입니다. 미국 반도체 1위 인텔도 여전히 7나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은 포기한 건지 포기해야만 하는 건지 장상희와 같은 첨단 공정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중국 본토 사람들로 채우고 있으니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땡큐 시진핑. 미국 포린 폴리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장비 생산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고급 포토레지스트 재료와 기타 주요 생산 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SMIC 등 회사가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걸림돌이 됐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첨단 공정의 필수 장비로 불리는 ASML의 노광 장비 수입을 미국이 막으면서 첨단 공정 개발 및 생산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탈중국한 ASML은 그럼 뭐가 되냐? 뭐긴 뭐야, 최고가 경신이지. 거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SMIC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미국 기업이 SMIC의 반도체 생산 기술과 장비 부품을 수출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게 됐으며 중국군과의 연계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인이 SMIC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SMIC가 망한 건 시진핑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죽기 전 이랬죠. 절대로 미국에 대들지 마라. 그렇게 말했건만 시진핑은 응 아니야를 시전하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각을 세웠죠. 중국 반도체 붕괴 역시 시진핑의 오만함이 불러온 실패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넘어서는 베스트 오브 10세끼가 되겠다는 포부 아래 인권 탄압, 양안 갈등, 역사 왜곡, 문화 강탈, 해상야욕, 우한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뭐 덕분에 시진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놈이 되며 큰 존재감을 얻었지만 존경심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시진핑은 어디서 주워들은 명언,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를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것이다 로 잘못 들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14개국 대상 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에서 4명 가운데 3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명 가운데 3명이라니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4명 가운데 4명이 아닌가.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재결집을 통해 경제 외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인권, 홍콩 민주화 운동,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견제하면서 중국을 크게 고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우냐? 그나저나 울고 싶은 사람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너도 우냐? 한때 일본을 대표하던 가히 최고의 대기업 도시바가 지난 10일 회사를 세계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사회 인프라와 반도체 등의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일본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에만 힘든 거야. 두 번째도 곧 생길 텐데 뭐. 도시바의 회사 분할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동기 중에 가장 우수했던 사람이 도시바에 입사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도시바의 잠재력에 기대하지만 중요 기술을 빼앗겨서는 안 되니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엄중한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은 도시바뿐만이 아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9년 시가총액 세계 20위, 1990년 반도체 분야 세계 공동 1위였던 도시바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시가총액 세계 15위인 삼성그룹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 충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가 합작 설립한 LP단은 2012년 파산했고 2017년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는데요. 도시바에 투자하는 업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기업은 SK하이닉스로 한국 반도체가 일본 기업을 접수한 것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2019년엔 파나소닉이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곳은 랜드플래시 키오시아에 불과한데 이 회사마저도 업계 3위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를 추진하며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수출 규제로 문제가 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의 기초 소재와 도쿄 일렉트론으로 대표되는 공정 장비 정도에만 큰 소리를 냈던 것인데 한국이 지난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마저도 입지가 크게 줄었죠. 이렇게 한국 양옆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LPDDR5X D램을 개발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또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LPDDR은 저전력을 사용하는 DDR D램으로 전 세계에 가중화되고 있는 에너지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지난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4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LPDDR5X는 향상된 속도, 용량, 절전 능력이 특징으로 이번 차세대 LPDDR 제품을 통해 5G,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첨단 산업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LPDDR5X의 동작 속도는 초당 8.5GB로 현존하는 모바일 D램 중 단연 가장 빠르며 전세대 제품인 LPDDR5의 동작 속도보다도 1.3배 빠릅니다. 또 선당 공정을 적용해 LPDDR5보다 소비전력 효율을 20%가량 개선했고 단일 칩 용량도 16GB에 달합니다. 이러니 한번 치고 나가면 후발주자는 따라오기 힘든 것이 정말 반도체 분야죠. 이러한 호조 가운데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텔을 꺾고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기업 자리를 지켰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3분기에 매출 26조 4,100억 원, 영업이익 10조 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48%, 영업이익은 81.59% 늘었죠.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기간 매출이 11조 8,053억 원, 영업이익이 4조 1,718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0%나 늘었죠. 같은 한국인 버프 빼고 국뽕 빼고 봐도 한국은 참 놀랍고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고작 5천만의 인구의 나라가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세계적인 문화 열풍을 이끌어내질 않나 첨단 초대형 선박 10개 중 9개를 만들고 이제는 위성 로켓의 전투기의 경항모까지 직접 개발해내니 말입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는 51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미국은 28만 명인 반면 한국은 3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적은 인력으로도 세계로 휩쓰는 것은 한국이 단연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죠. 인구가 많냐 적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국내 유일의 UFC 라이트 헤비급 선수이자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 1통 정다운 선수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동양인, 서양인에 상관없이 더 강한 사람이 이길 뿐이다. 강한 나라 대한민국 오늘도 파이팅!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